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집값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금리, 정부 정책, 공급 물량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람, 인구입니다. 집을 사는 사람,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 임대를 원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아무리 교통망이 뚫리고 정책이 완화되어도 시장은 결국 한계를 맞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이 몰리는 지역은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직면한 인구 절벽 현상을 데이터로 짚어보고 2040년까지 지역별로 어떤 곳은 집값을 방어하고 어떤 곳은 소멸 위험에 빠질지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인구 구조의 큰 변화를 보겠습니다. 첫째, 총인구 감소입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약 5,183만 명을 정점으로 2025년 이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 2040년에는 약 4,8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20년 만에 300만에서 400만 명이 줄어드는 것이죠. 둘째, 생산 가능 인구 감소입니다. 경제활동의 핵심인 15세에서 64세 인구는 이미 2020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40년에는 지금보다 약 400만 명 줄어든 2,600만 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청년층 급감입니다. 집을 사고 결혼해 가구를 꾸리는 20세에서 39세 청년층 인구는 2025년에는 약 1,600만 명 수준이지만 2040년에는 1,100만 명까지 줄어듭니다. 15년 만에 무려 500만 명이 감소하는 셈입니다. 넷째, 고령화 가속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5년 20%를 넘고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34%에 달할 전망입니다. 노년층 비율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회가 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변화는 곧 주택 수요의 근본적 감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구 절벽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 절벽은 전국 어디나 똑같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수도권은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서울은 합계 출산율이 0.6대,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절대 인구 기반이 여전히 크고 꾸준히 유입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여전히 순유입을 기록 중입니다. 청년층은 일자리와 교육, 문화 인프라 때문에 수도권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결혼은 늦어지고 아이 수는 줄지만 그래도 수도권에서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지방 전체 합보다 더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은 출산율은 낮지만 수요 기반은 유지되는 지역입니다. 2040년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의 55%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주택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장기적으로 집값 방어력이 강합니다. 핵심은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 소멸 가속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광역시는 인구가 정체하거나 줄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젊은 세대가 줄면 결혼 시장이 위축되고 출생아 수는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광역시는 도심 핵심지와 외곽 노후 단지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해운대, 수성구, 광주 상무지구 같은 핵심지는 가격이 버티지만 외곽은 매수층이 사라지면서 집값 하락과 미분양이 누적됩니다. 광역시는 한 도시 안에서 이미 두 개의 시장으로 쪼개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산 해운대나 대구 수성구 같은 도심 핵심지는 여전히 집값이 버티지만 외곽 노후 단지는 수요 기반이 약해 장기적으로 침체 위험이 큽니다. 군 단위의 중소도시는 인구 절벽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합니다. 초중 고등학교가 줄거나 통폐합되는 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사라진다는 건 곧 젊은 가구가 이탈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령화 집중 현상으로 젊은 층은 빠져나가고 노년층만 남는 구조가 되죠. 고령화율이 30에서 40%까지 치솟는 군 단위 지역이 속출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젊은 가족이 이탈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서 40%로 늘어나면서 매수보다는 매도, 수요만 증가하게 됩니다. 미분양과 빈집이 늘면서 주택 수요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 지방 도시와 같은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사는 사람이 없는 시장이 되는 것이죠. 결국 미분양이 누적되고 공가율이 늘어나는 부동산 파급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은 시장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집값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충청권은 세종, 청주,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구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 충청권 광역철도, 오송역 환승 허브 같은 교통망이 구축되면서 인구 이탈을 방어하고 중부권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광역시들은 인구 정체 또는 감소세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청년층 유출이 심각해 장기적으로는 외곽지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이미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들어간 군 단위 지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같은 곳은 미분양이 장기화되면서 집값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구 절벽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충청권은 버팀목, 광역시는 양극화, 군 단위 도시는 소멸 위험이라는 구조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 지역별 집값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는 소득 대비 집값은 OECD 평균보다 2배 높은 상태지만 일자리와 교육, 문화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여전히 수요는 유지됩니다. 강남을 비롯해서 여의도와 용산 같은 핵심지는 가격 방어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외곽 신도시 중 일부는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세종시와 충청권 메가시티 축입니다. 세종은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장기 수요가 확보됩니다. 청주와 오송은 바이오 산업, 방사광 가속기, 오송역 환승 허브 등 신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은 수도권 전이 수요와 삼성 디스플레이 산업벨트 효과가 맞물려 있습니다. 충청권은 2040년에도 여전히 성장형 거점으로 평가됩니다. 셋째, 부산과 대구 등 광역시는 해운대, 수영, 대구 수성구 같은 핵심지는 일정 부분 수요가 유지되지만 청년층 순유출과 고령화 심화로 외곽지는 구조적 약세가 불가피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핵심지는 버팀, 외곽은 침체라는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넷째,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확대됩니다. 미분양 누적, 공실 증가, 상권 붕괴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집값 방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 지방 도시처럼 공가율 30% 같은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도쿄는 가격을 회복했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지금까지도 침체 중입니다. 특히 아키타, 아오모리 같은 도시는 인구 감소와 함께 공가율이 20%를 넘습니다. 독일 동부도 베를린은 급등했지만 동독 지방 소도시는 인구 감소로 빈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은 가격이 방어되고 사람이 빠지는 곳은 집값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2040년 인구 절벽 시대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핵심지는 수요는 줄어도 집중은 더 강해집니다. 인구 전체는 감소하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으로의 집중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청년층, 고소득 일자리, 교육문화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강남, 용산, 여의도 같은 초핵심지는 장기 방어력 확실합니다. 외곽 신도시 중 일부는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선별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핵심지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전략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충청권은 메가시티의 신규 성장축에 올라타야 합니다. 세종의 행정수도, 오송바이오, 청주의 산업과 교통허브, 천안과 아산의 삼성 디스플레이 등 충청권은 수도권과 함께 유일하게 인구 유입과 산업 성장이 동시에 가능한 지역입니다. 세종의 코어 벨트인 어진동, 나성동, 세롬동 등 중심 생활권으로 매수하고 외곽은 신중해야 합니다. 오송과 청주는 환승 허브와 산업단지, 인접지 위주가 좋습니다. 천안과 아산은 집주 근접 단지와 삼성 협력업체 배후 수요가 있죠. 셋째, 광역시는 도시 내부 양극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등은 청년층 유출로 전체 인구는 줄지만 생활 인프라가 집약된 중심지 수요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부산 해운대,
남구, 대구 수성구, 광주 상무지구 등 핵심지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곽과 노후지는 장기 침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하죠. 도시 내부 코어 지역과 비코어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 필요합니다. 넷째, 지방 중소도시는 단기 임대는 가능하지만 장기 보유는 위험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순유출로 인한 인구 기반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일본 지방 도시처럼 공가율이 30%에 이를 수 있죠. 대학산단 주변의 원룸 등 단기 임대 수익형 투자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 보유 아파트 투자는 가격 방어가 불가능하고 리스크가 큽니다. 결과적으로 소멸 위험 지역은 장기적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세대별 맞춤 전략이 좋습니다. 20대에서 30대는 수도권 핵심 소형주택이나 충청권 성장축으로 진입해서 장기 보유합니다. 40대, 50대는 기존 자산을 리밸런싱해서 똘똘한 한 채 전략을 강화하고 지방 노후 자산은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60대 이상은 임대 수익이 가능한 안정형 자산을 확보해서 노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 투자자가 꼭 확인해야 할 지표는 순유입 인구를 보고 청년층이 유입되는 지역인가, 빠져나가는 지역인가, 를 확인합니다. 출산율과 학령 인구를 보고 학교 통폐합이 늘어나는 지역은 장기적으로 약세입니다. 고령화 비율에서 노년층 비율이 30%를 넘으면 매도세만 커집니다.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서 신규 일자리가 있는 지역만 가격이 버틸 수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이 좋고 대도시와 연결되는 교통망이 있는 지역은 인구 절벽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2040년 인구 절벽 시대, 전국이 다 같이 오르거나 내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더 오르고 사람이 빠지는 곳은 사라지는 양극화만 남을 것입니다. 투자의 해답은 바로 사람의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구 절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면 집값이 무조건 떨어진다는 건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은 더 오르고 사람이 빠지는 곳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전국 평균이 아니라 지역별 인구 흐름과 산업 동향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인구 절벽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사람이 빠지는 지역은 시장도 함께 무너지고 사람이 모이는 지역은 오히려 희소성이 커집니다. 2040년 한국 부동산은 더 이상 전국이 같이 오르고 내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라지는 곳과 살아남는 곳, 그리고 더 오르는 곳이 분명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투자의 해답은 바로 사람이 어디에 머무는가를 읽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2040년 인구 절벽과 부동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부동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